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최근에 iOS 13, iPadOS, macOS 카탈리나와 더불어서 바로 워치OS 6도 정식으로 나왔었죠. 많은 여러분들이 이미 판올림을 하셔서 사용하고 계셨을 텐데 이 watchOS 6로 버전업이 되어 있는 워치 기준으로 쓸 수 있는 꿀팁을 무려 11가지나 준비해 봤습니다. 알아보시고 재밌게 쓰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워치 페이스들 대거 예쁜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됐죠. 이렇게 저도 여러 가지를 시험해 봤는데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게 많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 캘리포니아 페이스가 상당히 깔끔하고 클래식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드는데 이걸 이렇게 꾹 눌러서 사용자와 눌러갖고 이렇게 스피어민트로 해주고요. 이렇게 모노그램 해주고 날짜 추가해주니까 되게 클래식한 느낌의 알람 시계 있죠.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운 느낌도 나고 되게 정갈하면서 예뻐갖고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패턴을 한번 시험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면은 더더욱 정겨운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시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요, 매 시간마다 바로 정시 알림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설정하시려면은 아이폰의 워치 앱에 가셔갖고요, 시계 탭으로 가셔서 이 차임을 활성화해 주시면 이제 매 시간마다 띵 하고 종소리가 나게 됩니다. 종소리가 아닌 새소리를 원할 경우 이렇게 옵션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바로 알려드리자면 시간 말하기 아래에 있는 부분 있죠? 그거를 체크해 주시고요. 무음 모드로 제어도 체크된 상태로 놔둡니다. 그리고 탭틱 시간도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굳이 워치를 봐야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시간을 똑똑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미키마우스 페이스 같은 거는 소리를 내서 알려주잖아요. 3시 23분.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다른 이런 페이스를 쓸 때는 눌러도 시간을 알려주진 않죠. 그런데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것만으로 음성으로 시간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올려주시면 돼요. 두 손가락 올려주시면 오후 3시 23분.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시간 몇 시야? 라고 물어볼 때 그냥 시크하게 대답해주는 거죠. 오후 3시 24분. 요렇게. 그리고 아까 탭틱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시계가 무음이 되게 되면은 같은 동작을 수행할 때 손목에 탭틱 엔진이 톡톡하고 시간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징징징징 하면서 이 긴 진동과 짧은 진동을 이용해서 시간을 알려주는, 요렇게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옵션에 모스 모드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쪽에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은 색다르게 나만이 이 손목의 진동으로 시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녹음기, 이번에 워치OS 6에 새로운 순정 녹음 기능이 들어갔죠. 기존에 서드파티 녹음 기능은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녹음 기능을 지원함에 따라서 앱을 사지 않아도 되고요,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다른 애플 기기와 연동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워치에서 깔끔한 녹음을 해서 들을 수 있는데 음질도 이 정도 음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애플워치로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의 사운드가 담기는지, 음질이 어떤 식으로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느꼈던 게 녹취용으로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녹음을 바로 이렇게 컴플리케이션으로 등록해서 바로 그냥 녹음을 하게 된 다음에 그냥 나가면요, 바깥에 아무 표시가 안 뜹니다. 이 녹음이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게 돼요. 뭔가 비밀스러운 녹음을 내가 중요하게 해야 된다거나 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시험해봤는데 52분 정도 녹음도 아주 무리 없이 잘 되더라고요. 알람 같은 게 울리지만 않으면 연속적으로 계속 녹음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워치 자체로 이제 계산기를 쓸 수가 있게 됐죠. 이게 생각보다 실용적인 게 이런 식으로 등록해 놓게 되면은 할인 같은 걸 계산해야 된다거나 더치페이 같은 걸 계산해야 될 때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은 팁 기능과 퍼센트 기능을 전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10% 팁인지 15% 팁인지 이런 식으로 내가 바꿔서 금방 팁 계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갔을 때 손쉽게 워치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치 자체에 앱스토어가 생길 정도로 워치 단독적인 앱 사용 기능이 강화가 됐는데요. 바로 이런 식으로 앱을 워치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아이폰 스타일로 앱을 지우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요, 익숙한 이런 흔들거림이 워치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앱을 지울 수가 있는데
라디오라든지 미리 내장되어 있는 앱들도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많아지는 게 싫다, 너저분한 게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앱을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어서 워치로 메시지 보내기. 저도 아이메시지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워치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걸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딕테이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쓸모가 있어요. 근데 옵션을 통해서 선택하면은 조금 더 내 편의에 맞춰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의 워치 앱에 메시지 항목에 가시면요, 이 받아쓰기한 메시지에 전문 또는 오디오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요게 저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워치에서 메시지를 보낼 때 선택권이 있어서 좋습니다. 자, 해볼게요. 애플워치로 메시지 보내기. 자, 완료하면요, 요렇게 텍스트로 보낼 것인지 그냥 음성 자체로 보낼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편의에 맞춰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디오로 슝 보내게 되면은 이렇게 음성이 나가게 되죠. 애플워치로 메시지 보내기. 바로 들어보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워치로 운동하실 때 이것만 차고 나가시는 분들 많죠. 그럴 때 중요한 게 음악입니다. 에어팟 들으면서 운동하실 때 많잖아요. 그럴 때 내가 좋아하는 음악만 빡 바로 재생해주면 기분이 정말 상쾌해지면서 뭔가 부스트가 될 텐데, 이 워치 앱에 운동에 가보세요. 그럼 그 아래쪽에 운동 플레이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지정해 놓게 되면은 충전하는 동안에 동기화가 되면서 워치 안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운동할 때 자동으로 연결된 디바이스에 재생을 틀어주게 되는 거죠. 제 보스 헤드폰이랑 애플워치가 페어링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달리기를 할 겁니다. 가정이니까. 자, 운동 탭에서 실외 달리기를 켜보겠습니다. 자, 운동이 시작되겠죠? 준비 3, 2, 1 하고 옆으로 밀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소리 나오죠? 달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귀 건강을 위한 소음 측정 기능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주위에 사운드가 어느 정도 데시벨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이 80dB를 하루에 5시간 반 노출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사운드를 듣는 경우에 경고 알림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아예 이 컴플리케이션에 등록을 해놨어요. 그럼 제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사운드가 이렇게 변할 때마다 측정을 해주잖아요. 야, 바뀌죠. 만약에 내가 음악을 듣고 있는데 너무 볼륨을 크게 해서 빵빵하게 사운드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플리케이션으로 등록해 놓으니까 이게 대략 어느 정도 크기라서 내가 그래서 너무 커서 귀가 지쳤구나 라는 걸 이제 조금 알기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꿀팁입니다. 원격 촬영 제어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워치를 통해서 리모트 컨트롤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누르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편하게 혼자서 촬영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기능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 크라운을 돌리게 되면 줌이 변화가 됩니다. 특히 이번에 이런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 화각이 여러 개니까 줌을 쓸 일이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면은 당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초광각으로도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워치를 통해서 이 줌의 이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워치 화면을 포스터치로 꾹 누르게 되면은 앞뒤 전환도 가능하니까 내가 혼자서 영상 촬영을 한다거나 사진 촬영을 해야 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고 재밌는 기능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렇게도 써보면 좋겠다라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한번 찾아보시면 더욱 유용한 애플워치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